안녕하세요, 런업TV의 송PD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릴 러닝화는 바로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에보 SL 엑소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릴 이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에보 SL 엑소, 한 러너비님께서 댓글에 아디제로 에보 SL 엑소가 도대체 무슨 신발이냐, 출시를 한 것 같은데 설명이 없다 라고 하셔가지고 바로 그날 제가 온라인에서 구매를 했고요.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막상 구매를 해서 제품을 좀 연구를 해봤는데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릴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난 2024년에 출시해서 2025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아디제로 에보 SL이랑 대부분의 기능이 다 똑같아요. 어퍼의 외관 일부만 조금 부분 변경한 모델이 바로 이 아디제로 에보 SL 엑소라는 모델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리뷰는 이 제품의 기능적인 스펙보다는 아디다스가 왜 이 시점에 아디제로 에보 SL의 확장판인 엑소라는 모델을 추가로 론칭했느냐, 이 부분을 제가 알기 쉽게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아디제로 에보 SL 엑소의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2023년에 아디다스 역사상 가장 가벼운 아디제로 라인업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디다스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에보 1이라는 모델이죠. 중량이 100g대 초반대가 나왔죠. 당시에 저희 런업TV에서 제가 리뷰를 올려드린 영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어보지 못했어요. 왜냐면 샘플만 한 쪽 받아가지고 리뷰해드리고 바로 다 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에보 1은 제가 안 가지고 있고요. 지금 화면 가장 좌측에 있는 모델은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에보 2. 이 에보 2는 에보 1과 디자인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오늘 얘가 에보 1을 대체해서 이렇게 디자인 참고용으로 가져왔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주시고요. 에보 1의 디자인 아이덴티티, 굉장히 볼드한 삼선 스트라이프 딱 보이시죠 여러분? 최근에는 이 볼드한 삼선 스트라이프가 굉장히 많은 다른 라인업에도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사실 2023년에 이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에보 1이 출시했을 때만 해도 와, 디자인이 새롭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디자인이 바로 이 에보 1의 아주 강렬한 삼선 스트라이프였습니다. 그 후에 2024년 9월 베를린 마라톤 때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4와 아디제로 에보 SL이 출시를 하게 돼요. 당시에 아디다스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아디다스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에보 1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어디에? 바로 이 아디다스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4와 아디제로 에보 SL의 그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이식시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국내에는 2024년 말에 이제 출시를 해서 판매를 시작을 하게 됐죠. 2024년 9월 베를린 마라톤에 저는 아디다스의 초대로 참석을 했었고요. 당시 영상을 보시면은 한 켠에 바로 이 옆에 있는 화이트 컬러의 아디다스 아디제로 에보 SL이 놓여져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저는 딱 보는 순간 저 디자인이 좀 이쁘다, 가서 만져보고 들어봤는데 뭔가 되게 심플하고 일상생활에도 신어도 좋을 것 같고 가볍고, 그래서 와, 이거 너무 좋아 보이는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그 미디어 이벤트의 주인공은 아디제로 에보 SL이 아니라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4였어요. 모든 시선의 집중이 다 아디오스 프로 4에 맞춰져 있었죠. 그 누구도 아디제로 에보 SL에서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는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께 소개도 해드렸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2025년 아디다스의 러닝 카테고리의 매출이 전년비 30% 이상의 신장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주축이 됐던 모델로 바로 이 아디제로 에보 SL을 꼽은 겁니다. 2025년 아디다스의 애뉴얼 리포트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아디다스 그룹의 CEO인 비에르 굴데는 이 아디제로 에보 SL은 단순한 신제품이 아니라 브랜드의 핵심 비즈니스 프레임워크를 관통하는 모델이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표현이 뭐였냐면요, 비록 경신용 아디제로 라인업의 대중화에 성공을 이끈 모델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즉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에보 1의 디자인 DNA를 그대로 물려받았고, 그 다음에 레이싱용 러닝화의 핵심 미드솔 기술이죠,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의 기술을
그대로 고스란히 이어받았던 이 아디제로 에보 SL이라는 모델이 엘리트 선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 러너들에게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모델로 대중화에 성공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퍼포먼스 러닝화로 개발되어서 시장에 출시되었던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용, 라이프스타일 영역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잠식하면서 2025년 러닝 카테고리 매출 신장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게 바로 이 아디제로 에보 SL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로 현재도 판매가 굉장히 좋은 이 아디제로 에보 SL이 또 다른 확장판을 지난달인 2026년 6월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릴 이 아디제로 에보 SL 엑소라는 모델이에요. 도대체 아디다스는 무슨 생각을 하고 제품을 출시했는지 그걸 한번 따라가 보는 게 오늘 영상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아디제로 에보 SL 엑소의 대부분의 스펙은 아디제로 에보 SL과 동일해요. 그런데 달라진 부분들이 있죠. 아디제로 에보 SL과 비교하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좌측에 있는 모델이 아디제로 에보 SL 엑소라는 모델이고요. 화면 우측에 있는 모델이 아디제로 에보 SL입니다. 먼저 미드솔 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제품의 미드솔 폼은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미드솔 폼으로 동일합니다. 아디제로 에보 SL 엑소와 아디제로 에보 SL의 미드솔의 높이는 브랜드에서 밝힌 테크 시트 상의 스펙 차이로는 리어프 쪽의 높이가 0.5mm가 차이 나는 걸로 밝혔어요. 아디제로 에보 SL의 미드솔의 높이는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높이가 38.5mm, 그리고 포어프 쪽은 32mm, 그래서 오프셋은 6.5mm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린 아디제로 에보 SL X5는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높이가 38mm, 그리고 포어프 쪽은 32mm, 그래서 오프셋은 6mm라고 브랜드에서 밝혔어요. 밝힌 데이터상으로는 0.5mm 차이가 나지만요, 제가 신어봤을 때는 그냥 동일한 미드솔 폼으로 만든 게 확실한 것 같다. 두 번째 어퍼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퍼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퍼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모델명에 가장 끝에 붙어있는 엑소는 엑소스켈레톤의 약자예요. 굳이 한글로 번역을 하자면 외골격이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뼈를 살이 덮고 있죠. 그런데 외골격, 그러니까 뼈가 밖으로 나와 있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갑각류들, 이런 경우에는 뼈가 밖으로 나와 있죠. 그 안에 살이 묻혀 있잖아요. 바로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엑소스켈레톤이라는 단어고요. 이 엑소는 엑소스켈레톤의 앞에 엑소만 따다가 만든 약자입니다. 이 어퍼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뭐죠? 실버 컬러로 돼가지고 마치 뼈가 밖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 형상이 어퍼에 이렇게 본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어퍼를 더 견고하게 잡아주겠다는 기능적인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 엑소스켈레톤을 의미하는 이 실버 컬러의 코팅이 사실은 기능적인 의미보다도 더 스타일리시한 외관을 보여주는 디자인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디자인적인 특징 외에도요, 실제 어퍼의 소재도 바꿨어요. 이 아디제로 에보 SL 엑소의 어퍼에 사용된 소재는 브랜드에서는 텍스타일 어퍼를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단을 사용했다는 얘기고요. 아디제로 에보 SL에 사용된 엔지니어드 메쉬는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 통기성이 굉장히 좋고 그러면서도 견고하게 발등을 잘 잡아주는 전형적인 러닝화의 어퍼의 소재거든요. 그런데 이 아디제로 에보 SL 엑소에 사용된 어퍼의 소재는 그냥 일반적인 옷에 쓰이는 그러한 원단 소재 같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기성이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인위적으로 통기성을 부여하기 위한 발등 쪽과 발목 쪽에는 펀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퍼에 있어서 핏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발목의 카라 부분, 그리고 힐 카운터 부분 안쪽에 들어가 있는 패딩, 이러한 구조는 아디제로 에보 SL이나 아디제로 에보 SL 엑소나 동일하다. 아디제로 에보 SL 엑소의 이 설포의 구조를 보면요, 굉장히 스트레치성이 좋은 설포의 원단이 설포의 내측과 외측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설포가 돌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이런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기존의 아디제로 에보 SL의 설포의 고정 방식은 발등 쪽 한 곳만 이렇게 봉제가 되어 있어요. 설포의 이 뒷면, 이면 쪽에 슈레이스의 압박감을 걸러내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패딩 있잖아요. 이 패딩의 구조도 아디제로 에보 SL과 아디제로 에보 SL 엑소가 달라졌다. 그 다음에 아디제로 에보 SL 엑소가 되면서 아주 보이지 않게 몇 가지를 지금 디자인 요소를 추가를 해놨거든요. 첫 번째는 이 슈레이스를 넣는 아일릿의 형태와 개수가 아주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슈레이스가 통과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구멍은 단순한 홀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끈으로 터널을 만들어서 슈레이스가 통과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가미를 해놨습니다. 그냥 단순히 구멍을 뚫으면 될 텐데 또 이걸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 디자인 구조 때문에 생긴 게 바로 그 악마의 뿌리거든요. 아디다스가 특히 그런 것 같은데 이 성공에 도취하잖아요. 그러면은 꼭 디자인 요소를 넣어가지고 얘를 라이프 스타일용으로 확장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딱 보는 순간 이거 또 악마의 뿌리처럼 발등이 또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이 아일리 때문에 발등이 아픈 건 전혀 없어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에 끈으로 만든 홀을 지나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아일릿이 있는데요. 이 아일릿의 가장 마지막 구멍에 러너스 루프를 하기 위한 구멍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 슈레이스가 굵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컬러가 기존의 아디제로 에보 SL에 사용된 슈레이스고요. 이게 아디제로 에보 SL 엑소에 사용된 블랙 컬러의 이 슈레이스인데 딱 보시면 굵기가 굵어졌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마치 라이프 스타일 슈즈에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 슈레이스로 바꿨습니다. 이 어퍼의 아일릿의 구조와 슈레이스의 굵기, 바뀐 슈레이스의 퀄리티만 보고도 이 제품의 목적이 기존의 아디제로 에보 SL의 퍼포먼스 러닝 슈즈랑 다르구나 라는 걸 제가 인지할 수가 있었다. 제가 앞서 설포가 변경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경이 있었어요. 이 설포가 안으로 이렇게 처지는 또는 말려 들어가는 걸 방지하는 그런 목적으로 슈레이스를 묶을 때 이 설포와 슈레이스를 고정하기 위한 이러한 터널이 설포 위에 존재를 하잖아요, 여러분. 아디제로 에보 SL 엑소에 이 슈레이스가 통과하는 터널의 위치가 설포의 위쪽 부분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반면에 아디제로 에보 SL의 터널의 위치는 설포의 중앙에 딱 균형 잡힌 곳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아디제로 에보 SL X를 신고 조금 걸었더니 이 신발이 밴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발등 부분이 계속 뭔가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살짝살짝 뭐 아픈 느낌은 아닌데 이게 계속 발등을 뭔가 누르는 느낌이 나가지고 다시 설포를 쭉 잡아 당겨가지고 위로 빼고 한 5분 걸었나? 또 다시 설포가 안으로 말려 들어갔는지 또 그 부분이 이렇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설포를 잡아 뺐죠. 이거 달리다가 이거 계속 말려 들어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 2km 뛰니까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10km 뛰었더니 와, 나중에는 이 설포의 앞부분이 계속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디제로 에보 SL은 딱 정중앙에 밸런스 있게 딱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절대 설포가 좌우로 움직이거나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디제로 에보 SL을 장거리용 LSD용 러닝화로 많이 추천을 해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아디제로 에보 SL 엑소는 장거리용으로 추천을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설포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니까 그 부분이 여러분들도 이제 계속 발등에 걸리실 거고 그런 러닝화를 이제 추천해드리기가 어렵죠. 그리고 아웃솔도 보시면요, 여러분, 아디제로 에보 SL 엑소와 아디제로 에보 SL의 이 아웃솔은 똑같아요. 컨티넨탈 러버로 사용된 것도 똑같고요. 구조, 뭐 형태, 면적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행 질감 테스트를 해도 느낌이 똑같아요. 단 하나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저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바로 그 설포 부분과 어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퍼 부분의 통기성이 조금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텍스타일 어퍼를 써서 발등의 견고함, 그러니까 핏감을 개선시키려고 했다라고 이제 브랜드에서는 밝혔고요. 그리고 이러한 핏감과 안정감, 견고한 착화감을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엑소스켈레톤이라고 하는 외골격 구조를 어퍼에 적용했다라고 이제 브랜드에서는 밝혔어요. 막상 신고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브랜드가 설명한 것 같은 그러한 어퍼의 착화감의 개선 또는 안정감의 개선을 느끼긴 어렵다. 하지만 설포를 바꿈으로 해서 느껴지는 불편함 그리고 통증은 바로 느낄 수가 있다. 딱 그 부분만 아디제로 에보 SL과 아디제로 에보 SL 엑소의 착화감의 차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린 아디제로 에보 SL 엑소의 중량은 260 사이즈 기준으로 220g이고요. 기존의 아디제로 에보 SL은 260 사이즈 기준으로 210g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죠. 이렇게 딱 봤을 때 디자인이 확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격도 올라갔을 것 같죠. 하지만 아디제로 에보 SL 엑소의 가격은 기존 아디제로 에보 SL과 동일한 209,000원입니다. 이번에 출시한 아디제로 에보 SL 엑소의 이 컬러도 한 5컬러 정도 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각각의 개별 컬러 하나하나가
다 너무 멋있어요. 제가 사실 리뷰를 안 할까 했다가 리뷰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이유는 멋있었어요. 저도 러너비님께서 아디제로 에브에스엘 엑소가 무슨 신발이냐 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가서 잠깐 서칭을 해봤는데 내용은 똑같더라고요. 안에 있는 뭐 스펙이나 이런 거는 뭐 제가 오늘 디테일하게 뭐 달라진 것도 설명을 드렸지만 크게 봤을 때는 달라진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 샀냐? 디자인이 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냥 결제를 하자 그래 놓고 뭐 안 되면 말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역시 디자인의 힘이 이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디자인이 다르다 이거 말고 사실 이 두 제품은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리뷰를 하면서 아디다스를 보면서 아디다스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제품을 만들었을까를 한번 오늘 뇌피셜로 유추를 해볼까 해요. 오늘 리뷰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걸 도대체 왜 만든 거지?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저는 모델이 하나가 떠오른 게 있어요. 예전에 2015년도에 출시했던 아디다스의 울트라 부스트. 저는 사실 울트라 부스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러너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왜 울트라 부스트를 리뷰를 안 했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저는 이제 러너고 러닝화를 리뷰하는 유튜버잖아요. 그래서 러닝 관련 컨텐츠 이걸 이제 주로 만드는데 울트라 부스트를 출시했던 2015년으로 돌아가 보면 울트라 부스트는 온전한 퍼포먼스 러닝화였습니다. 당시에는 EVA로 만든 민솔 폼이 대부분의 러닝화에 채택되고 있던 시대예요. 그런데 TPU 소재로 만든 반발력이 굉장히 좋은 소재를 러닝화에 처음으로 접목하면서 비드 발포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EVA와 완전히 차별화된 미드솔 포밍 방식은 이제 아디다스가 채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스트 미드솔 폼이라는 게 처음으로 나오고 얘를 적용한 울트라 부스트가 이제 시장에 출시를 하게 딱 되죠. 퍼포먼스 러닝화 맞았고 당시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울트라 부스트 1.0을 출시한 지 몇 달 후에 전혀 다른 곳에서 이 울트라 부스트가 아주 선풍적인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015년 5월에 당시 패션계의 가장 강력한 트렌드세터였던 카니에 웨스트가 본인의 파워 콘서트랑 패션 위크에서 울트라 부스트 1.0 트리플 화이트 제품을 착용하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울트라 부스트 1.0은 단순한 러닝화가 아니라 가장 힙한 패션 아이콘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모든 매장에 품귀 현상이 일어나죠. 그리고 리셀러들의 아주 주요 타깃이 돼가지고 이 울트라 부스트 1.0 트리플 화이트는 이제 구하기가 힘든 신발이 돼버리죠. 아디다스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한 3년 동안 카니에 웨스트와 함께 이 울트라 부스트를 패션 아이템의 끝판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당시 아디다스 매출의 아주 어마어마한 비중, 특히나 미국 시장을 침투하는 데 있어서 이 울트라 부스트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패션 아이콘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는 법이잖아요. 퍼포먼스 러닝화로 2015년에 출시했던 울트라 부스트는 그냥 패션 아이템이 돼버려요. 아디다스 애슬레틱스의 대표 모델로 나왔던 울트라 부스트는 이제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에 판매되는 라이프 스타일 슈즈가 돼버린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께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아디제로 에브 SL에서 이 울트라 부스트의 데자뷰를 좀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디제로 에브 SL은 대표적인 퍼포먼스 러닝화로 출시가 됐습니다. 기능도 퍼포먼스 러닝화로서 손색이 없어요. 중량이 260 사이즈 기준으로 210g 밖에 안 되는 초경량 러닝화입니다. 그래서 러너들도 너무 좋아했고요. 이 볼드한 3스트라이프스의 디자인, 그 다음에 이 미니멀한 컬러가 러너가 아닌 일반인들 눈에까지 들어오게 됐고, 퍼포먼스 러닝화로 출시가 됐지만 일상용 러닝화로도 손색이 없는 그런 러닝화로 2025년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아디다스에서도 이 울트라 부스트의 진화 과정을 모두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디제로 에브 SL을 출시했을 때 굉장히 조심한 것 같아요. 왜냐면 2025년에 출시한 아디제로 에브 SL은 컬러의 라인업만 계속해서 추가를 하게 된 거죠. 기능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거든요. 퍼포먼스 러닝화로서의 포지셔닝은 아주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죠. 그러면서 일상용, 라이프스타일 슈즈로도 충분히 신을 수 있는 러닝화였던 겁니다. 그런데 2026년 6월에 출시한 아디제로 에브 SL 엑소는 뭔가 저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달랐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변화일 수도 있는데 슈레이스를 굵은 걸로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러너스루프 구멍을 뺐단 말이죠. 저는 딱 보는 순간 이거 러닝화를 팔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 아디다스 오리지널스로 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딱 들었단 말이에요. 이 슈레이스는요, 여러분, 이렇게 딱 만져보잖아요. 그러면 굵기나 퀄리티가 딱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에서 나오는 라이프스타일 슈즈에서 쓰는 바로 그 슈레이스거든요. 이 딱 두 가지만 봐도 누구한테 팔려는지 알겠다. 2025년에 아디제로 에브 SL로 여러분 아디다스가 1000만 족 이상 판매를 했다고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의 러너들 뿐만이 아니라 이 아디제로 에브 SL의 굉장히 미니멀한 디자인과 기능성, 이 테크놀로지를 열광하는 일반인들도 엄청 많이 이 아디제로 에브 SL을 신었다는 얘기의 반증이거든요. 아디다스가 이 포인트에서 조금 욕심을 부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물론 장사는 잘 될 것 같아요. 디자인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디제로 에브 SL이 갖고 있는 이 퍼포먼스 러닝화로서의 기능은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었을 때 완벽에 가까운 이 착화감과 편안함, 20km, 30km를 뛰어도 부담이 가지 않는 이 가벼운 중량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어퍼의 디자인이 달라지는 건 너무너무 환영할 일이죠. 그런데 기존의 아디제로 에브 SL은 없는 이런 아일릿의 구조를 추구한다거나 아니면 러닝화로서 너무너무 필수적인 요소인 러너스 루프의 이 아일릿 구멍을 삭제를 해가지고 이제 러너스 루프로 발목을 묶을 수가 없거든요. 이러한 단순한 디자인적인 요소의 하나로 이 신발을 접근하게 되면 결국 아디제로 에브 SL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퍼포먼스 러닝화로서의 기능적인 테크놀로지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단 말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아일릿의 구조를 변경함으로 인한 불편함은 사실 없어요. 다행히. 하지만 설포를 바꾸면서 설포에 슈레이스가 지나가는 홀을 위로 올렸잖아요. 당연히 설포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라이프스타일 슈즈로 사는 사람들은 말려 들어가는 걸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러닝화의 성격이 바뀌었다. 아디제로 에브 SL은요, 퍼포먼스 러닝화지만 일상용으로도 충분히 신을 수 있는 러닝화라고 한다면 아디제로 에브 SL 엑소는요, 일상용 라이프스타일 신발로 기획했으나 러닝화로 신어도 괜찮다. 이렇게 성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시겠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디제로 에브 SL이건 아디제로 에브 SL 엑소건 아니면 앞으로 혹시라도 출시할 수 있을 아디제로 에브 SL 엑소 플러스건 모두 다 기본은 아디제로 에브 SL이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 러닝화로서의 본질, 그걸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어퍼의 컬러를 바꾸건 어퍼의 디자인을 바꾸건 어퍼의 소재를 바꾸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디다스 측에서 비즈니스 관점에서 볼 때는 디자인을 훨씬 더 멋있게 하고 일상용 라이프스타일 슈즈로 포지셔닝해서 더 많이 팔리면 좋겠죠. 하지만 작년에 아디제로 에브 SL이 선풍적인 인기를 거두고 아디다스가 매출을 30% 이상 신장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건 아주 뛰어난 퍼포먼스 러닝화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러너들이 경량의 장거리 러닝을 할 때 아디제로 에브 SL을 많이 구입을 했고, 그걸 지켜본 많은 일반인들이 따라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가고 이익이 많이 솟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러너가 아니라 일상용 신발을 신는 아디다스 오리지널스를 신는 사람으로 방향을 이렇게 틀어가지고 신발을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신발은 어떻게 되냐면 러닝할 때 신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벌써 신고 10km 뛰었는데 제 발등에 이렇게 빨갛게 올라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4년 9월에 베를린까지 가서 이 아디제로 에브 SL의 탄생 현장을 지켜본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운 마음에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아디제로 에브 SL에 대한 리뷰와 제 생각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에 출시한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에브 SL 엑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댓글로 러너비님 한 분께서 아디제로 에브 SL 엑소 리뷰에 대해서 말씀 주셔가지고 급히 구매해서 리뷰를 해드리긴 했는데요. 괜히 제가 좋아하던 러닝화인 아디제로 에브 SL의 퍼포먼스 러닝화로서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걸 이렇게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리뷰하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부디 아디다스가 과거 울트라부스트 때처럼 아디제로 에보 SL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러닝화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Run up your life!